특수경매의 임무는 어디서부터 해냐면 지분경매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아까 강의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조금 아까 양평에 있는 거는 종합인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특수경매 입문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 지분경매부터 익혀야 되는데, 제가 지분경매에 지금 있는 거 오늘 한 8가지를 실전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득인 게 4개입니다. 지분경매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 찍어주면서 한 500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받을 수 있는 거, 300, 500, 1000만 원 그런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언제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냐 할 때 강제경매 시에 필요한 거와 임의경매 시에 취하 동의를 하려면 필요한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취하 동의서라는 얘기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되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전에 그 채권 채무 관계를 갚아버리면 취하가 되는데, 이게 강제 경매일 때 낙찰 받은 사람한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 게 있고, 임의 경매일 때도 취하시킬 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취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거기에 있는 그 지분권자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잔금을 안 내버립니다. 잔금을 안 내고 거기에 합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입찰 보증금하고 일정의 금액을, 보수 금액을 주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다시 재경매로 나오게끔 됐을 때 그거를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지분권자가 다시 받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지분경매의 두 번째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지분권자와 가서 합의를 해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2분의 1 지분이다 했을 때에 낙찰을 받고 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분권자한테 가서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하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팔리면은 팔리는 걸 갖고 반씩 나누시겠습니까? 해갖고 서로 합의가 되면은 같이 공인중개사 내놔서 팔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세 개가 다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분 경매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원하는 거고, 4번으로 갔을 때는 지분 경매에서 성공을 못한 걸로 보는 건지 맞습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끔 되면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 우리가 가격을 낮추게 받았다면 일정의 수익이 올 수 있기는 하지만은 협상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으면, 물론 우리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배당으로 소송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유물 분할 소송할 때 상대편이 우리의 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료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지분 경매의 가장 핵심은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4가지가 있는 거를 차례대로 제가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지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지분을 팔려면은 그 지분을,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가 사냐면 현재 그 건물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 다가 주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위협할 수도 있죠.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그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현재 주인 노릇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네 지분을 내가 삼아 하게끔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지식만 있는 사람은 네가 내 거 안 사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케이, 네가 내 지분까지 마저 사야 되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가로 결정해서 내가 팔겠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제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정 가격 정도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이거는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20년 4604가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인데 여기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갖고 여기 보시면 1억 800짜리를 8,6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 입찰을 받으면 9,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라도 들어가게끔 우리 수강생한테다 했던 이유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99%예요. 이건 취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억 800인데 1억 1000을 쓰든지 1억 2000을 쓰더라도 우리는 그 잔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게 쓰면은 주인이 그 가격에 내가 팔으려고도 안 파는데 그렇게 높게 썼어? 알았어, 그럼 나 주인 노릇하라고 다 줘버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가 이하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8,600까지 떨어진 걸 9,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거는 취하된다고 확신을 했느냐.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누구죠? 신누구, 신호누구, 신혼누구, 신혼누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면 같이 다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상속을 받아서 신누구, 신누구 이렇게 13분의 2, 13분의 4, 13분의 2, 13분의 1로 돼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각자 받았는데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신호 누구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처음에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던 거고, 여기 13분의 2나 13분의 5는 다른 사람이 상속을 받은 거를 이 신호누라가 매입을 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3분의 2만 다른 사람 거고 나머지 13분의 11은 전부 다 신호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3분의 11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나온 것은 뭐 때문에 경매를 하면 여기 13분의 2 있죠. 13분의 2가 이 일을 현재 신 누구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기 전에 옛날 사람 이름으로 가압류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신호 누구는 현재 주인은 옛날 사람의 가압류를 안고 자기 이름으로 넘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거에 있는 그 사람을 가압류했던 것을 지금 강제경매로 집어넣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13분의 11을 넘겨받았고 옛날에 있던 가압류를 이미 넘겨받았을 때는 이 돈은 자기가 줘야 된다는 걸 알고 넘겨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거는 틀림없이 취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닌 게 달라. 낙찰을 받아놓고 얼마 있으니까 이런 건물인데 이 세가도 다 잘 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신누구는 여기에 보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13분의 11이지만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계약도 뭐고 다 했었겠죠. 했는데 강제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기 전에 이거를 강제경매가 들어온 것을 채권을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낙찰 받고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채권을 갚으려고 법원에다 가서 내가 이걸 갚겠다니까 경매를 취하해달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는 강제경매로서 이미 낙찰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 오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다가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했다 보니까 법원에서 낙찰받은 사람 우리 이름을 누구누구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취하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취하서 동의서 해주는데 얼마만 주시면 제가 취하 동의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취하 동의서만 우리가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는 몇백만 원 받은 거죠. 받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우리한테다가 취하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을 제출하고 자기네 채권 채무 관계를 다 갚았겠죠. 갚고 났다 보니까 이 경매가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취하되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경매는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을 찾아가십시오. 즉 낙찰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써서 우리가 몇백만 원 받는 것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렸고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열흘 정도가 걸리다 보니 도를 받다 보니까 지분 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잔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취득세액세 낼 일이 없죠. 우리가 팔았어도 등기 이전을 안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죠. 그냥 취하 동의서만 써주고 우리가 수익을 얻다 보니까 세금 낼 일도 하나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가 추천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지분 경매를 하는 것이 총 16개에서 지분 경매가 이번에 많아서 한 9개인가 되거든요. 9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는 취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부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 내기 전에 취하할 확률이 한 80%, 90%다. 물론 80%나 90%가 돼도 취하 안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작은 금액인데도 그 나이 드신 분이 병원에 있다든지 뭐 어디 다른 데 있어갖고 그거를 갚을 그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잔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지분 경매를 가지고 추천할 때는 핵심적으로 이게 취하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고 취하 동의서는 전부 다 강제 경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49%까지 이하까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치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물로 해서 같이 팔자 공인중개사한테 팔자 해서도 돈이 남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임의 경매도 추천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 경매에서부터만 제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 원칙이 이런 겁니다.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있느냐입니다. 지분 경매에서는. 왜? 협상안으로 팔아야 되는데 취하를 시키든지 낙찰을 받아도 그 사람이 다시 사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 사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과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5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모친도 상속을 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친이 보다 보니까 배우자니까 상속을 받고 아들, 딸 4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모친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할 때는 자식들이 우리 지분을 삽니다. 사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두게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 모친이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갔었을 때는 주인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는 취하 안 되고 공유물 분할로 어차피 형제들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팔아갖고 나눠 가지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공유 분할 청구를 하게끔 차라리 잘 됐다. 우리 형들하고 뭐 할겠냐. 법원이 알아서 나눠줄 텐데 하게끔 되면 약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예전에 보면은 그 상속을 받은 것이 지분으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아서
공유의 분할 청구 소송을 했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에 파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에 팔겠습니다 했더니 감정가에도 사도 되긴 되는데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있는데 하면서 협상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상속을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아버지와 조카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차라리 잘 됐다. 그냥 법에 의해서 차라리 나누면은 내가 작은아버지나 조카를 보고 나가라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이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용한다고 생각하지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 땅이나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동네 이장이나 그 앞집 옆집에 가서 그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형제들은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자식들은 어느 정도의 재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게끔 되면 아 이게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구나 주인 노릇을 그대로 하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주인 노릇 하지 않고 그냥 던지겠구나 하는 거를 그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판단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57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경매 취하 동의서에 그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누구의 소유자, 누구 위사건에서 매수는 채권자가 위 경매를 취하는데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 이름 주소 모터 쓰고 인감도장 찍고 첨부해서 주게끔 되면 그거 가지고 취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